화면이 지금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 네. 여기서 지금 그냥 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좀 편하게 보셔도 되고, 화면에 있는 QR코드 찍으셔서 제가 아마 질문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질문을 휴대폰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 그때 코세타에서는 영어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기회에 이거를 한글로 얘기를 해야 되는, 우리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말로 해놓은 걸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네, 그중에서 그날 이제 이게 연결이 돼서 일단은 그 전체 한 3시간쯤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때 코세타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은 중간에 있는 여기 부분이거든요. 되찾을 집중력에 관한 이제 이야기였는데 요거를 슬라이드를 빨리 넘기고 이제 그때 코세타 때 얘기했던 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휴대폰에 여러 가지 반응 보이실 수도 있고 질문 넣으실 수도 있고 뭐 요렇게 이제 많이들 아실 테니 요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는데 요거는 빨리 요 부분은 이제 뭐 오늘 길게 얘기할 건 아니니까 요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 오픈 AI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연구도 일어났었는데 작년에 나왔던 연구 논문 중에서 하나가 요거였는데요. 이분들 제목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연구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공지능이랑 사람들이랑 누가 잘하나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당연히 평균점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다. 그런데, 인간의 그룹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사람들이 인공지능보다는 낫더라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논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막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인공지능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직업을 빼앗기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현명하게 일을 이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타인들이 뭐 시키는 거, 뭐 주로 우리 수능 위주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의 목표에 맞춰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에이전시의 문제인 거고요. 근데 이거를 에이전시를 저는 번역을 주체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고민을 막 이렇게 박사과정 하면서부터 에이전시가 계속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말로 적절한 그 번역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명상하다가 이제 명상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간에 그 장소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는다라는 게 이제 이 수처작주라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갖게 하는 게 이제 그 에이전시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에이전시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더 나은 퍼포먼스를 가졌던 인간들은 어째서 그거를 할 수 있었던가라는 이제 문제인 건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제 번역한 책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몰입을 잘 한다 못한다. 우리 애는 집중을 못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나 우리 반 애들은 다 집중을 못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온 아니면 오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집중력이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이제 몰입을 한다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6가지로 이제 보는 거예요. 집중력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주의력을 그렇게 보는데 이제 굉장히 몰입이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집중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게 요 논문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어텐션이 제목인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했는데 이게 구글의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구글의 연구자들이 이거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아마 2017년도인가 뭐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이 여기서 나오는 문장이 이제 트랜스포머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연구에서 제안하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모델인 건데 그 모델이 이제 그 트랜스포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오픈 AI에서 GPT를 만든 거죠. 챗 GPT를 만들 수 있었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엄청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 트랜스포머가 뭔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과생들을 대상으로 보통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보통은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그 컴퓨터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뭔가 제가 실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읽다가 제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간단하게 이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 기술을 설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면이 카페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 얘기를 떠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듣는 사람들의 얘기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텐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얘기가 다 들리면은 우리는 굉장히 괴로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AI 모델은 이런 형태인 거죠. 혹시 여기 이제 굉장히 어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가족 오락관 혹시 아세요? 가족 오락관 아시는 분 수석님 아시죠? 넘어간다 넘어가. 제가 아시는 오윤환 선생님 아세요? 네, 오윤환 선생님 20대 아닌가? 지금 30대입니다. 외모는 30대도 아시는 거예요? 요즘 예능 프로에도 이런 게 좀 나오던데, 앞사람이 얘기가 손들고 계신다, 다들. 앞사람이 얘기하면은 그 다음 사람만 듣고 다음 사람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얼마나 들었어? 앞사람이랑 비교해보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던 모델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동시다발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중에서 굉장히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데 이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류가 적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그 기술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텐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의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 제목이 나온 거고, 그래서 코세타 때 제가 이제 그 제목도 여기서 따와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AI도 attention이 중요한데,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에게 중요한 것도 attention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또 제가 번역한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게 attention에 대한 얘기가 제법 나와서, 그걸 가지고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머릿속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요.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 건데,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쓸 수는 없죠.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돈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도 조금 내 건데, 두뇌가, 브레인이 내 건데 내가 제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좀 내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은 그게 이제 어텐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텐션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게 어텐션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 어텐션을 가지고 온 그 책의 제목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물리학자 파인만인데 이분이 굉장히 교육과 관련한 어록이 많으세요. 그 중에 한 말이 knowledge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pay attention. pay nothing 아니고 pay attention 해야 된다. 이런 말장난을 하신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knowledge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attention이 있어야 된다. attention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일 뿐인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없는 그냥 널려 있는 데이터 지금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게 knowledge인데 그럼 그 knowledge를 가지고 오려면 우리는 attention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보와 지식의 차이는 뭔가? 정보와 지식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뭘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나한테 제가 유의미하면, 아, 네. 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답을 하실 수 있게 지금 해놨는데, 뭐,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되고, 여기다 써보셔도 되고, 여기 혹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이 두 글자인데요. 이 두 글자, 뭐, 길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제 핵심 단어는 두 글자, 우리말로 두 글자인데, 그 두 글자를 맞추시면 책을 드릴까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음, 정보는 의미가 있는 거 맞죠? 근데 의미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에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들이. 그렇군요. 채팅창에, 네, 좋습니다. 저질 답변 뭐야? 내 거. 내 거, 그쵸. 의미가 있고, 정보에 입증된 의견. 그러면, 활용 비슷합니다. 활용이 비슷해요. 활용. 활용이 조금 더 가서, 제가 정답 나오기 전에 제가 그냥 말을 할까요? 내가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게 된다라는, 조금 더 붙이면, 어, 좀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실행할 수 있다. 네, 고현경 선생님 시차가 약간 났는데, 제가 말한 것보다 먼저 쓰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게 한다. 내가 실행할 수 있다. 그거를 가지고 실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보와 지식의 차이인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집중력이라고 언뜻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인 거예요. 여기. 아이고, 얘가 약이 없나 봐요. 배터리가 없나? 네. 여기가 파고들기, 여기 몰입이 보통,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라고 했을 때 몰입이, 이제 그 집중력이 파고들기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 지금 잠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코세타 때는 제가 1분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30초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실 거냐면요. 뭔가 공유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 휴대폰으로 해보시면 돼요. 휴대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30초를 드릴 텐데 휴대폰 그 사진첩 있죠? 사진첩 갤러리 들어가셔서 거기에 사진이 쓸데없는 사진도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진첩을 빨리 이렇게 훑어가면서 내가 지워야 될 거 지워보세요. 30초 동안 얼마나 지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머로 그만 이렇게 하시면은 그만 거기까지 이제 지워보세요. 자, 시작. 네, 30분이 아니라 30초가 지났습니다. 30초가 지났는데, 자, 그러면은 사진을 지우시긴 하셨죠? 네. 네, 뭔가 인터넷이 조금 멈춰진 것 같은데. 네, 지우셨죠, 사진. 네. 지우실 때, 지금 좀 전에,
그날은 제가 얼마나 지웠는지 막 물어보고 막 이랬었는데, 많이 지우신 분 뭐 상품 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탐지하기라는 이 활동인데요. 여기 제가 저희 컴퓨터가 너무, 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왜 안 없어진지. 잠깐만요.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게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 목표? 뭐였냐면은 생각을 온, 오프? 요렇게 왔다 갔다? 요거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지우는 과정에서 이거를 중요하다. 이 사진은 버려도 된다. 쓰레기통? 아니다. 쓰레기통 넣는다? 안 넣는다. 요것만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첩을 쭉 보시면서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쭉 살펴본 거죠. 이거를 지울까 말까, 지울까 말까, 지울까 말까, 지울까 말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도 굉장히 빨리 하셨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넘기는 그런 행동. 그 판단의 기준은 한 가지인 거죠. yes, no, yes, no, yes, no.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탐지하기인 건데,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그냥 이런 시간 보통 아침에 눈 뜨고 생각 없이 그냥 스크롤 하시거나 그런 시간이 많죠. 지하철. 저는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 관찰하고 있는데요. 관찰하면은 다들 휴대폰 보고 이제 이렇게 있죠. 휴대폰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뭐 봐야 되는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드라마 보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무거나 그 생각 없이 그냥 넘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이제 그런데 아무 시간에나 하는 것보다는 제일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내고 싶은 그런 시간? 그런 시간에 이제 시간을 정해두고 그런 활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보다가, 이거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서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가서, 아침 시간에는 그냥 나는 정신이 아직 안 차려졌으니까 탐지 시간으로 가져야겠어. 라고 하고서 인터넷 그냥 이제 뭐 탐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탐지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거 재밌겠네. 나중에 읽어야지. 탭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읽지 말고. 읽지 말고 열어두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넘기고 하다가,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열어놓고. 이제 또 넘기고 하다가, 이거 조금 필요한 것 같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탭을 여러 개 남겨둔 탭을 그대로 두셨다가, 나중에 약간 정신이 커피 좀 마시고, 나는 이제 뭐 이번 시간은 약간 이거 좀 읽어봐야겠어. 라는 순간이 오면, 그때 거기 열어뒀던 탭을 이제 하나씩 꺼내서 읽어보시는 거죠. 읽으면서 끄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중요한 정보, 나에게 의미 있는 정보들이 나에게 와서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지하기는 지금, yes, no, yes, no, yes, no, 요 정도로만 이제 판단하고 넘어가는 얄팍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좋으냐. 수업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스노볼 선생님 말고, 곧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보통 하시는 거는, 자, 백쪽 펴봐. 오늘 수업. 자, 하자. 뭐 이렇게 가다가 오늘 여기까지 덮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열어서 자, 그 다음 줄 이렇게 이제 보통 진행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서 애들이 이거 이게 뭐 여기 샘플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그 질문이고요. 이제 yes, no 퀘스천을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게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중요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너랑 관련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재밌어 보여? 네가 좋아하는 거 있어? 없어. 뭐 여기서 아는 거 있어? 없어. 어려워 보여? 어려운 단어 많아? 적어. 뭐 이렇게 이제 어쨌든 yes, no 퀘스천 정도로만 주고서 자료를 그냥 한번 빨리 이렇게 스캐닝 해보는 과정인 거죠. 그거를 하고 나면은 어쨌든 나의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음,
그 다른 그 어텐션의 종류, 여기는 탐색하는 건데, 여기는 방향이 좀 필요해요. 조금 더 디테일한 방향. 그래서 지금 똑같은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타이머를 열어드릴게요. 타이머를, 어, 네, 30초로 얘가 여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0초 똑같이 드릴 텐데요. 짧긴 해요, 사실. 30초 동안, 다시 사진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음, 오늘 하루에 대해, 아니, 어떻게 하죠? 질문은 그, 스노우볼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나서 SNS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스팅한다고 상상을 하시고요. 사진을 하나 같이, 뭐 스노볼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진을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30초 드릴게요. 네, 종이 쳤습니다. 30초 지났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소리를 공유를 안 해서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네, 30초는 지났고, 그러면은 지금 그 사진을, SNS에다가 이게 공유를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진을 보셨잖아요. 이제 이 활동을 또 다른 데서는 제가 SNS를 안 하는 집단에 갔었어요. 관리자들. 관리자 연수 가서 SNS 하시나요? 이렇게 눈을 돌렸더니 아무도 안 하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옆에 계시는 분한테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사진 하나 골라가지고 보여주세요. 이거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거를 이제 똑같은 과정인 거죠. 목표를 조금 더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서 이제 정보를 뒤져본다. 뒤지다가 괜찮은 정보를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거를 하실 때 좀 전에 제가 삭제할 사진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업로드할 거를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디테일한 여러 가지 질문을 본인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여줘도 되나?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좀 내가 잘 나왔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게 조금 스노볼과 관련이 있나? 이런 거라든지 조금 제가 드린 질문 말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들을 가지면서 이제 활동을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건 거죠. 목적이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순간에 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좀 전에 했었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진을 쭉 보다가 그 SNS에 페이스북에 올릴 걸 찾다가 이거 지워야 되겠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자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복잡한 거는 파고들기인 건데, 여기서도 사진을 보다가, 이 사진 내일 지금 좀 이따 공유해야겠어. 라고 그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뭔가 또 생각난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또 찾으러 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만 하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탐색하기가 거기였고요. 그럼 디지털 세상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쭉 좀 전에 얘기한 거 마찬가지인 건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목적. 목적이 이제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이제 그 사진을 좋은 사진을 제가 고를 수 있겠죠.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목적을 물어보는 활동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잘 모르는 애들 많죠. 목적이, 이번 시간에 뭐 수업 목표가 있죠. 선생님이 가진 수업 목표. 그거가 있기는 한데, 아이들마다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거 다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
다 하지 못하는데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단어 10개를, 권혜경 선생님, 네, 선생님이 목표가 단어 10개를 하는 게 목표다. 그럼 자기가 봤을 때는, 나는 잘 못하니까 5개만 해도 나는,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기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선생님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제가 요즘 또 꽂혀 있는 게 사람들이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저희 PT 선생님이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체육만 하는 책을 안 읽을 것 같은 남자 선생님인데 이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너무 신기하다.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의 관심을 안 두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2인칭에게 관심을 안 두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지금 뭐 문해력의 위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2인칭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인칭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뭐 이거를 야, 우리가 이거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의 목표고 선생님은 그거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자세로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그 수업 목표가 있긴 한데 뭐 수업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가정법을 이 시간에 뗀다가 이제 수업 목표라 치고 그럼 선생님의 목표는, 선생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나의 목표는 이제 수업 목표는 가정법이긴 한데 나는 저 친구가 좀 앉았으면 좋겠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입이라도 좀 열었으면 좋겠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프랙티컬한 그런 목표에 대해서 선생님은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관심을 가져야 그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이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너의 목표가 무엇인가는 굉장한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것도 했던 게 메타인지 연구를 좀 했었는데, 메타인지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어. 5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가늠한다,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뭐 이런 거, 뭐 요 두 가지, 나의 목표 1인칭, 2인칭을 생각해 본다. 요거가 이제 여기인 것 같아요. 동화하기는 이거 이제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 나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과 지금 배운 거를 합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요런 거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통합이 안 되는 사람들. 기존 생각에서 새로운 정보가 와도 무시하고, 안 되는 사람들. 조금 재미있는 예를 들면, 어, 그, 아이들이 공유하는 그런 밈 같은 거 중에 한 가지가 명절이 되면 공유하는 밈 중에 하나가 할머니 집 갔다 왔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사진들 올리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뭐 우리 집 강아지를 맡겼더니 뭐 강아지가 뚱떼지가 됐어요. 이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애들 공유하는. 할머니들 생각해 보시면은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저 배불러요라고 해도 주는 밥의 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많죠. 그래서 할머니의 기존 사고는 우리 손주는 배 터지게 먹여야 돼라는 사고가 있죠. 근데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저 배불러요라고 새로운 정보가 와도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 구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조금 좀 재미있는 케이스인 거고 학교에 그런 분들 맞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한 명 떠올리셨나요? 네. 기존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정보가 와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그분들을? 떠올리기 싫어요. 그분들 뭐라고 부르세요?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기존 사고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 근데 교실에도 있어요. 학생들.
학생들 중에서도 기존 사고에다가 새로운 게 들어와도 바꾸지 않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들이랑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맡아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두 명 정도가 절대 안 받아들이겠음, 이런 자세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피드백 나는 안 음. 받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그냥 얘기만 던지고 가면, 국어 지문에, 수능 지문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베이즈 통계학이라든지 베이그 사고 이론이라든지 베이지언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베이즈 이론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AI를 다루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 이론이에요. 베이즈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이거를 계산을 바꾼다.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심플한 건데 일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나의 사고 구조를 바꾼다. 이렇게 하면은 꼰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뇌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동화하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지금 적어 놓은 것처럼 새 정보와 옛날 정보를 동화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을 하고 나서 두 가지를 동화시키기도 해야 되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두 가지를 또 동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다가 동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선생님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해력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제가 써놓은,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정보의 사이즈를 조정하기. 곡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 쌀이 있고요. 좁쌀이 있고 콩이 있죠. 그러면 얘네가 되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걸 정보를 나눌 때도, 단어 하나짜리가 있고, 뭐, 두 단어짜리 동사가 있고, 그리고 컬로케이션이 있죠. 그러면 얘네가 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그 단어 공부 시키실 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려운 단어 하나만 딱 던져줘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한 단계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단어 하나씩 던져주면은 문장 못 만들죠. 못 만들죠. 그래서 그 전해주는 필요한 그 정보의 사이즈를 선생님이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공업계 고등학교 아이들, 영어 싫어하는 아이들을 다룰 때는 프레이즈 단위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단어 한 개 한 개 수준으로도 얘기를 하고, 근데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일수록 이게 조금 덩어리가 크게 그래서 채를 가지고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하거나 뭐 모래를 이렇게 채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그만한 입자는 다 빠져나가고 없죠. 다 빠져나가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레인 사이즈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이즈를 선생님들이 진짜로 요거를 조정을 주실 때 조정을 하는 거를 굉장히 현명하게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 파고들기 과정에서 이거는 사실은 교무실에 절대 할 수 없어요. 교무실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교실에서도 굉장히 산만해서 이게 자습 시간도 사실은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뭐 파고들기를 할 수 있는 쉬운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게 파고들기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무실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주는 전략이 조금 있어요. 전략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교장 선생님 아닌 다음에는 나 혼자서 오피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헤드폰 같은 거를 끼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음악을 들으면은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은 책 읽거나 할 때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방해가 분명히 돼요. 방해가 되고, 집중이 안 되긴 한데, 이제 브라운 노이즈를 만드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음악에다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악? 노래가 나오긴 나와.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그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세상과 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방음 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노래 리스트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든 말든 나는 그 노래가 안 들려.
근데 소리가 있기는 해. 근데 이게 세상과 나를 차단시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피스가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두세 시간 정도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파고들기 몰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타임박싱 앱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활동을 하시려면은 타임박싱 앱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케줄표 만들고 뭐 이런 게 있긴 하고요. 수업 시간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해 본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고 몰입 중에 음악 듣기는 괜찮은 걸까 아닌 걸까를 이제 질문으로 드렸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한 가지는 설명드렸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집중이 되는 음악 있잖아요? 집중이 되는 음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BTS 팬인데 너무 좋으니까 BTS 음악을 틀어놓고 나는 영어 공부를 하겠어. 절대 안 되죠. 이게 텍스트를 읽을 때 머리에서, 우리 두뇌에서 텍스트를 시각 정보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청각 정보로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청각 정보, 영어 책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소리로 인식을 하고 머리에서 BTS가 부르는 노래도 청각으로 인식을 하면 얘네가 싸우면서 한 가지만 남고 한 가지는 죽어요. 그게 또 무슨 그 이론이 있어요. 이게 한 가지가 죽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쪽에 집중하겠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는 문을 닫고 하나만 열려 있는 거야, 문이. 그래가지고 BTS 가사가 뭐 막 너무 좋아. 이제 가사만 들리는 거죠. 글자는 안 보이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 음악 듣는 거를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네, 그래서 길게 가면서, 길게 긴 호흡으로 돼야 되고, 방해가 안 돼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를 계속 골똘히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조금 필요하다. 탐험하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게, 어, 이거는 그, 평소에 좀 전에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사진 버리기 했잖아요. 사진 버리기는 약간 범위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뭐, 그 사진 지우기 아니면은 제주도 여행 가기, 제주도에서 해서 검색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탐험하기 여기는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놔도 이제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면 되고요. 이 단계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또 다르게 설명하면 지금 정보 문해력이나 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 중에 수많은 정보 중에 우리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가려내는 거, 먼지에 쌓여 있는데 진주를 하나를 이렇게 탁 꺼내는 거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여기서는 먼지도 한번 살펴보자예요. 이 단계는. 먼지도 한번 보자. 이거고, 쓸데없는 정보를 한번 찾아보자가 2단계예요. 탐험하기.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은, 세렌디피티 아시나요? 선생님들? 세렌디피티라는 영화도 있죠. 세렌디피티가 우연히 뭔가 생기는 그게 이제 세렌디피티잖아요. 그러면은 뭐 또 그런 얘기가 있죠. 어, 실력이, 실력이 뭐 몇 프로, 운 7, 기 3이죠. 그러면은 운이 7? 그리고 기술이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운이 7인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운이 생기나?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뭐 타고난 운이 뭐 있어야 7이 있을 건데, 그러면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네.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탐험하는 과정을 평소에 한 번씩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세렌디피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김영선 선생님이랑 아까 그 따로 얘기를 나누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위에 있는 인생의 목표는 새로운 곳에 내 몸을 갖다 놓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새로운 곳에 내 몸을 갖다 놓는다. 그리고 디지털 생활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평소에 가지 않는 사이트에 가본다. 검색을 할 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검색은 구글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로 하시겠죠? 세 번째는 유튜브로 하시겠죠?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서 다 끝나요. 거의 다. 99%가 아마 다 끝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가 뭐가 있나? 거기 가서 찾아보고 다른 거 찾아보고 내가 평소에 하지 않은 거, 평소에 찾지 않았던 단어를 찾아본다든지 평소에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이 뭐 정치적으로 내가 반대 저 사람 거는 절대로 안 볼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것도 한번 이렇게 언뜻언뜻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절대 가지 않을 곳에 가본다. 그게 탐험하기입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새로운 그 정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제 몸을 새로운 데 갖다 놓는다 이거를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 전에는, 생각하지 않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consciously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오늘은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서 세렌디피티가 여러 군데서 생긴다는 거를 제가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쓸데없는 정보 찾기, 그리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기. 이게 여기에 탐험학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설명을 여기 적어놨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수업 시간에도, 수성님이 어제 실패 물어보셨는데,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게 실패 교육 과정이었거든요. 실패에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기서 탐험하기는 실패할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가 제가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예 쓸데없는 걸 해보자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수 있지. 그러면 실패 경험을 나눠보자. 이게 아니라 실패를 작정하고 하는 거죠. 아예 망할 작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만들고 나서 어떤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그걸 수업을 진행했을 때, 예를 들면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반 치킨 사달라고 하기가 이제 그 미션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정한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교장실에 갔어요. 갔더니 가서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사진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들어가요. 둘이서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요.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찍어요. 얼굴 안 나오고 이제 배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해서 찍으면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안 돼라고 하셨겠죠?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안 되는 그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행정실, 뭐, 운영위원회, 뭐 등등등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제 라인, 뭐, 이거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다른 제안을 해요. 교장 선생님한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기업가 정신에서 뭐냐면은 피보팅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교장 선생님이 이제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아이들이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고서 교장 선생님 사실은 저희가 하는 숙제가 실패하기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기 성공했어요.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탐험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탐험을 하고 실패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얻는 감정도 생기고요. 정서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전략 같은 것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마음이 튼튼해지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에 그거는 회복하기인데, 어텐션을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텐션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화면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게 다 연구 주제예요. 의도하는 주의력과 감탄하는 주의력을 나누신 미시간의 그 심리학자, 네, 부부가 심리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감탄도 강하게 감탄하는 게 있고 부드럽게 감탄하는 게 있는데, 강하게 감탄하는 게 충격적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축구 대한민국이 금메달 뭐 땄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감탄하는 거인데 반해서 뭐 낮에 오늘 또 날씨가 좋았죠.
나가서 나무 한 번 보면서 너무 날씨 좋아 뭐 이렇게 하셨을 거죠, 오늘. 부산만 좋았나요? 날씨가? 그렇게 하실 때 느끼는 게 부드러운 감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의도하는 주의력이고요. 그리고 나가서 나무를 보면서 어머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옆에 사람이 좋은 얘기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런 게 감탄하는 주의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복하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감탄하기 주의력과 부드러운 감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면서 생기는 너무 힘들죠, 여기가 브레인이 힘든데, 그거를 리프레시해서 그거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리필하는 거죠. 리필 과정이 지금 회복하기 단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때 필요한 거, 또, 뭐, 그 좀 늘 필요한 거긴 한데, 지금 마지막에 써놓은 거는 타우마제, 이게 좀 어려운 단어긴 하죠.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분들이 얘기한 단어인데요. 이게 놀람이라는 그 감탄이라는 뭐 놀람, 감탄 요런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한 게 철학의 기본은 놀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철학은 결국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기본은 놀라는 거다. 저는 늘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리엔테이션 할때 그 한 해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 두 가지가 놀라라, 깜짝 놀라라, 얘들아, 요거랑, 그리고 겸손하라,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요 두 가지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놀라는 건데, 요거는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N400이라고 하는 거는 뇌과학에서 하는 얘기고요. N400이라는 거는 브레인이, 뭔가 서프라이즈 했을 때 브레인이 가지는 그 수치가 N400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게 있어야, 어, 그, 뭐죠. 공부할 때 루틴이 있어야 좀, 또 공부가 좀 되긴 하죠. 루틴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우리 선생님이 그거라고, 이거를 아이들도 알고 있어야 이제 좀 그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하고 수업도 운영이 잘 되긴 한데, 그 과정에서 그거를 1년 365일 똑같은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깜짝깜짝 한 번씩 놀라줘야 되는 거예요. 놀람이 있어야 브레인이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놀람이 있어야 이거를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네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공부를 할 때 놀람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그거를 또 회복하려면은 밖에 가서도 놀라야 된다. 이런 거죠. 밖에 가서 놀라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건가요? 네. 제, 아니, 네. 한 가지만, 여기 2단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영어니까, 영어를 제가 그 박사 논문 쓸 때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눈. 아이 트래킹 스터디 같은 것도 봤는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살짝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릴 건데, 요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는 내가, 이해해야지, 이거 이제 읽고 답을 써야 돼,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건데, 그 주변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어쨌든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컨셔슬리 우리가 보고 읽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종이의 질, 위치, 빈 공간, 내가 필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어쨌든 머릿속에 이게 그 정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회복하는 단계. 넓혀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제가 앞에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 파노라마 뷰인가 뭐. 그게 지금 주변시, 제가 사진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까먹어서 제가 주변시라고 적어놨는데요. 옆에 있는 이게 주변시고요.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 말고, 주변에 보이는 이것들.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넓히자라는 거고, 이거를 넓히려면, 여기 아니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려면, 이거 없군요. 네. 여기 뒤쪽에 있었구나. 네. 요렇게 넓히려면은 밖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멀리는 산을 보고, 산을 보려면은, 멀리 있는 걸 보고,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려면은, 이렇게 이제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시야를 이렇게 넓히고, 책을 볼 때도 아이들한테 제가 거리를 조금 더 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단어가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변 시를 넓혀야
그것들 주변시로 들어오는 정보들도 어쨌든 그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컴프레hen션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라 이건데, 이분이, 메리 올리버 이분이 쓰신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요약하면 이건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pay attention, be astonished, tell about it. 이게 지금 단 거죠. 그래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감탄을 늘 주변에 지금 감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제가 아까 2인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놀라는 것도 공부를 할 때 중요하다라는 거, 집중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집중 중에서 감탄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뒤에 조금 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여기까지 하면 오늘 그냥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